자세를 갖추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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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직업과 나의 선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자기소개를 매번 하지만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인입니다. 네, 이영인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전태경입니다. 네, 전태경 교수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전은일입니다. 네, 저는 은일 교수님이시고요. 저는 송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네, 우선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부터 나는 이런 직업을 갖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네. 중간에 좀 바뀌었는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전은일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원래 그 어렸을 때에 네. 그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긴 했습니다. 아.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네. 원래 이 어렸을 때 꿈이라는 게 네.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장래 희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장래 희망. 그래서 나는 장래 희망이 목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조금 시간이 가면서 누구나 그렇듯이 한번 바뀌었어요. 뭐로 뭘로 바뀌었었냐면은 음악가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뮤지션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이 음악에도 별로 소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 엔터테인먼트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네. 그래서 사람을 좀 세우는, 네. 사람을 키우는 어떤 그런 직업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멋있네요. 네, 그러다가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네. 그것도 돈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업가가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가졌던 어떤 꿈과 그런 장래 희망이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서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그 목회자의 길을 한번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고 네. 네. 또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서원한 것이 있어서 네. 그 돌고 돌아서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결국에는 이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뭐 원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죠. 네. 교수도 좀 돼보고 싶었고 네.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됐네요, 이제. 예 어찌됐든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참 많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태경 목사님은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거. 예, 직업이라는 게 이제 저는 사실 어떻게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운동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운동? 제가 태권도를 했어요. 이야. 몇 단이? 잘 어울리십니다. 단은 제가 초단인데 네. 저는 이제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네. 학교 대표 이야. 시합하고 태권도 대회 나가고 동메달 따고 그랬어요. 서울 이야. 남부대회에서. 네. 대단하네요. 네. 조심하세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태권도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품새 태권도가 있고 이제 스파링 태권도, 이제 그 겨루기. 겨루기 태권도가 예. 있어요. 저는 이제 겨루기 태권도로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 계속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겨루기 태권도의 특징은 폼이 안 나요. 왜냐면 진짜로 겨루기로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폼을 적게 하고 빠른 스피드로 아마 네. 여기 스포츠 레저 학생들은 알겠죠. 네. 그런 거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폼이 되게 웃기거든요. 네. 겨루기 연습할 때는. 그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가 붙어가지고 네. 매일같이 이렇게 태권도 연습을 하면서 네. 태권도의 꿈을 키웠었죠. 그러다 이제 발목이 한번 돌아가는 사건이 생겨요. 아. 지금도 여기 이제 있는데 아. 돌아갔는데 네. 이게 돌아갔는데 그 아. 저를 가르쳤던 그 관장님이 네. 이거를 잘 하시는 분, 뼈를 이렇게 꼈다 아. 뺐다 하시는 걸 잘 하시는 분. 태권도계 이영인 교수님 같은 분이시죠. 그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돌려서 제 다리를 그때 맞췄군요. 맞췄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이게 완전히 뼈만 다 부러진 게 아니라 근육 모든 게 다 파열돼 버린 거예요. 네. 하지 말았어야 돼. 이거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셔가지고 그게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 건데 근데 부러졌기만 했겠죠. 네. 골절만 됐을 텐데 완전히 이제 거의 근육, 신경 모든 게 다 파열돼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거 돌려서 아이고. 이거를 이제 골절된 거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운동하신 분이라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삐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고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게 대수술이 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그 의사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장장 이거를 해서 새를 막는 수술을 했어요. 그거 하고 이제 1년 뒤에 다시 빼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운동을 이제 접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운동을 접고 너무 길어지네요. 그래서 사실 꿈은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항상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자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PK 페스토럴 키 페스톨 키? 네, 페스토럴 키스. 부산 경남 아니고요? TK 아닌가요? TK는 대구 경북. 대구 경북 PK는 DK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항상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은 그냥 가는 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정해진 거고. 정해져 있는. 저희 형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식구가 그냥 남자들은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다른 거를 한다. 제가 태권도를 하다 그것도 사실은 악인의 길이었거든요. 네. 세속의 길이고. 왜 그게 악인이에요? 얼마나 왜냐하면 좋아요. 아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는데 인생 길, 직업이 있는데 네. 그거를 세속화에 빠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걸로 개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동생이고 둘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 세속화의 그 직업을 노력했던 거고 그냥 원래 가야 될 길은 아까 뭐 전은희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냥 그 길, 목회의 길을 따라가고 그 부수적으로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면 아버지나 형이나 상담할 때 저한테 했던 말이 항상 부수적이란 말을 잘했어요. 이거는 그냥 네 직업은 이 목회의 길이고 부수적으로 뭐 태권도를 해라, 뭐 또 운동을 해라, 아니면 또 다른 뭐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항상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어렸을 때 되게 짜증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짜증 되게 많이 났어요. 저도 네. 부모님은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근데 저는 물론 목회자의 길을 서운은 했으나 좀 이렇게 다른 길을 좀 걸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좀 뭐 보니까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이왕이면 유명세도 좀 타보고 싶고 뭐 사람 한번 태어나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길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부모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일단은 목회자가 되고 부수적으로 음악을 하든 부수적으로 뭘 하든 해라. 맞아요. 그리고 뭐 목회자들은 보통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는 사람을 키우지 말고 목회자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짜증났어요, 저. 왜 그러나? 왜 저래? 그러면서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내 자신이 이럴 태권도나 또 다른 꿈을 꾸는 것 자체를 네. 세속화됐구나. 굉장히 이 경건 훈련을 하고 계신 분이었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업관도 당연히 그렇게 일단은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잡고 나서 이렇게 했던 게 어렸을 때 그 직업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어렸을 때 백성문화대학에 왔었으면 좋았을 뻔했었어요. 백성문화대학에 생활체육에 태권도 전공이 있는데 그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최고 소득을 올리는 부류에 속합니다. 태권도 좀 하고 영어 좀 해서 밖에 나가면 사범이 되는데 월 10,000불씩 정도 벌어요. 월 10,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1,000만 원이 넘어가죠. 네, 그런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우리 학교에 뭐 현석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가지고 전 세계 사범으로 이제 내보내곤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영인 교수님은 좀 어떠셨어요? 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가 멋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멋있나? 네. 그랬더니 군인 같은 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 군인. 그래서 군인 하려 그랬더니 총 쏴서 사람 죽이는 거라 별로더라고요. 네. 경찰 하려 그랬더니 맨날 도둑놈만 잡아야 되니까 도둑놈만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야 너무 좋다. 내가 어릴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람도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너무 좋아 보여서 목사 해야겠다. 저거 멋있는 거다.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려고요. 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지금이 제가 목사를 하고 있고 뭐 교수를 하고 있지만
별로 멋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멋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멋있는 일을 찾으면 멋있는 일을 지금이라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네. 더 멋있는 일이 생겨나면 그럼요. 예. 전 지금 이 일이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이 정말 멋있다고 하는 게 겉멋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생각할 때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냥 네. 멋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멋있다는 칭찬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참 최고로 좋다. 지금 최고로 좋고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 지금 이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입니다. 지금도.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옛날 노래 중에 하나가 네. 어깨이고 싶었지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한번 불러주시죠. 하여튼 그런 노래를 그 어떤 분이 불렀어요. 네. 이무하 씨라고 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그분이 CCM 찾아. 예. 그분이 한때는 내가 어깨이고 싶었지 뭐 그런 노래를 네.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뭐 그 보니까 다 그 목사님들이신 것 같고 또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신 것 같고 뭐 그런데요. 저도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자라났었는데 저는 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 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 두 가지 있었어요. 아, 그 중에 첫 번째는 목사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난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생활상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목사를 하면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게 돼요. 남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맞고 나서 한 대 때리면 목사들이 사람을 때렸냐고 뭐 이렇게 하고 모든 잘못이 예, 나한테 예.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내가 성격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하다가 좋은 애들 다 버려놓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두 했었죠. 개를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잘 어울리십니다. 네. 저는 그 대학을 갈 무렵에 저는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네.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서울농대 같은 데는 미달이었어요. 그리고 뭐 영농 후계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서 한 3억 정도인가 그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예. 뭐 연리 1%인가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은행 금리가 15% 20%뭐 이런 거 할 때 네. 엄청난 특혜를 줬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 뭐 조그마한 아파트들 뭐 18평, 20뭐 1평 뭐 이런 것들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럼 3억이면 뭐 아파트 장사를 해도 엄청나게 잘했겠죠. 네. 하여튼 이제 농사를 지어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너가 농사를 아냐? 네. 다 키워놓으니까 거푸집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네. 그 보리대 같은 거 까칠까칠한 거 너가 견딜 수 있겠냐?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려면 소득도 별로 없고 무지 많이 고생한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자라났을 그럴 때만 해도 벌써 그 비닐하우스라든지 글래스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뭐 과학 영농 같은 걸 해서 뭐 분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네. 돈을 꽤 벌 때였었죠. 네. 하여튼 그쪽으로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원서를 못 쓰게 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가고 결국 할머니 집에서 제일 가까운 대학들을 한 서너 개 집어넣고 그 중에 네. 하나 가라는 거예요. 할머니 집이 서울의 천호동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네. 건국대학, 세종대학, 한양대학 이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건 안 하고 싶었었고 네. 그 목사는 안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이제 장신대는 빼고 건대, 세종대, 한양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됐었는데 네. 그 농사를 지려면 건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었는데 농대나 축대가 거기가 이제 좀 잘 네. 하고 있거든요. 가려고 그랬었는데 또 원서는 냈는데 그 농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어국문학과를 공부를 해서 네. 한글학교에 가서 한글을 좀 가르쳐 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죠. 네. 결국은
뭐 그것도 안 되게 되고 예.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이제 군종으로 목사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으로 갔다 와서 11월 말일 날 제대를 했었는데 12월 8일쯤 신학교 시험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네. 그래서 빨리 시험을 봐야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가라는데 안 가면 이거 불순종이고 나쁜 애고 네.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지면 실력이 없어서 못 갔다 그러면 아버지도 인정하시겠지. 예. 이런 생각에서 시험을 봤는데 세상 일을 잘 모르겠어요. 시험도 안 보고 이제 대학원에 시험에 붙었었죠.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데모를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도록 책상이나 의자를 막 다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때 한 1000여 명 시험 봤던 것 같은데 그 중에 350명 정도를 뽑는데 대학 내신 성적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3.0 이상 된 사람들을 뽑았는데 제가 4.3 만점에 3.0이 안 됐어요. 이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다 4.5로 환산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3.0이 가까스로 된 거예요. 네. 뭐 하여튼 그래서 1차 시험에 붙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부산 사람 부산 가서 보고 대전 사람 대전 가서 보고 뭐 전라도 사람 네. 광주 가서 보고 그 서울 사람 서울에서 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 이제 그 오랄 테스트라고 이제 구두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네. 두 분 교수님이 와서 학생 한 명씩 앉혀놓고 성경 구절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물어보는데 아직도 문제가 생생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외울 수 있는지 네. 그걸 이제 물어봤었고 또 하나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네. 누구누구인지 다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보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고. 예. 성경 인물 중에 그다음에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얘기해 보라고. 예. 뭐 그런 문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활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는데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왜 꼭 목사가 되려 그러냐고 그래서 네.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제 말이 그렇다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붙여버렸어요? 붙여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250명 붙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 이제 하게 되고 교수도 제가 이제 학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생들을 만나고는 있었지만 교수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교수 준비도 이력서도 다 동생이 갖다 넣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동생이 준비해서 이제 오게 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제 직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네. 직업에 있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직업을 선택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프라이오리티 넘버 원이라 그러면 뭘까요? 우선순위 1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조차도 네. 뭐 여러 학과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여러 학과 학생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 중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과제도 읽어보면 네. 어떤 친구들은 내가 정말로 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오는 그런 동물들처럼 이렇게 끌려온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직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일단은 내 마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명? 네. 소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갈까요? 소명? 거기에 대한 어떤 내가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알아가고 분명히 난 이걸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나는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직업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간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예를 들어 목사잖아요. 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목사일까?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공한 목사면 좀 웃기지만 성공한 목사님들 뭐 책도 많이 읽어보고 그분들 설교도 들어보고 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이 없는 꿈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데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분야는 뭐냐면 자기가 되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으면 거기에서 네. 결국에는 영향력은 퍼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뭐 이영희 목사님 저는 직이랑 업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죠? 직은요 직책이죠. 네네. 지금 하는 거죠. 학생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음. 대리라든지 뭐 대리든 뭐 대리 운전은 아니죠? 대리운전도 될 수 있고 직급이나 계급 체계 내지는 뭐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네. 직은 네. 지금 하는 일이 직이죠. 직. 네네. 업은 평생 해야 될 것. 네. 목표점을 두고 요거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업인 사람은 사람 살리는 업을 하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업이 근데 직이 가게를 해요. 네. 뭐 편의점을 한다. 그럼 이 편의점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네. 편의점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의사다. 그러면은 내 업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항상 바른 위치에 놓겠다. 예. 그럼 이 사람은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바른 위치에 놓는 업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업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뭐를 이룰 것인가, 네.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목표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중요하죠. 성도들한테 맨날 헌금 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돈 막 다 주머니에다 찔러놓고 말이죠. 미안합니다. 진짜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이게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세습을 해요.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헤쳐먹고 말이요. 무슨 기업이 없어요. 그런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놈들이지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놓고 복음이 아니라 쓰잘데기 없는 자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좀 컴다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시원합니다. 사이다 같은 분이시거든요. 아니 컴다운이 아니고 네. 그건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목회자 성폭행범 이런 거 엄청 나옵니다. 이런 거. 아 근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목사님들이잖아요. 네. 정말 그 좀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하다고 생각. 아 우리가 진짜 왜 그러냐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시원하게 목사님처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미안해서, 창피해서 학생들이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분명히 물어볼 때 목사야? 똑같은 목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렇게 봐줘도 돼요. 네. 그런 인간으로 봐도 괜찮은데 하는 짓까지 그렇지 않다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요 뭐를 보고 평가를 내리느냐 하는 짓을 보고 이것이 어떠하냐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 그렇죠. 그 나무를 아는 거거든요. 나무 열매가 대추가 열렸어요. 그 이 나무를 갖다 사과나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없죠. 여기에서 열매가 어떻게 열리나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베푸는 내용들을 보면 아 이분들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좋은 걸 알 수가 있지만 사실상 뉴스에 등장하는 인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라는 거죠. 가슴이 아프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업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업은요? 네 직업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고민할 때 자기의 직업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태경 교수님은 좀 직업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의 인생이거든요. 네. 직업 잘못 선택하면 자기 인생이 진짜 소위 말하는 인생이 꼬였다. 뭐 이렇게도 하고 비관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는데
저는 자기 인생을 걸만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올인해서 자기 인생이 걸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급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돈이 급하고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이 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디가 더 많이 줄까, 어디가 더 대우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네. 거기 흐름에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다 경험해봤겠지만 연세들이 다 있으시니까 30이 되고 40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기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인생의 가치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열심히 달려왔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생 때 직업을 선택한다, 직업이란 무엇인가를 던질 땐 이거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올인해서 만약에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인생을 걸었다 하는 거에 후회 없는 그 직업, 그런 직업을 여러분 당장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 내가 정말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하면서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그 내가 걸만한 것에 직업을 선택할 때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교수님, 학생들의 그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청소년,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라가는 친구 부모님하고 제가 상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의 특기 있잖아요. 특기 잘하는 거. 네. 이 친구가 진짜 잘하는 건 뭐냐면 제빵이에요. 아. 이 친구가 쿠키를 만들어 주는데 네. 정말 제가 평소에 어떤 파리바게트나 먹어보지도 못했던 쿠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청포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과일 중에서. 근데 이 친구가 찹쌀떡을 만들어 주겠대요. 찹쌀떡을 딱 한 입 베어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청포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정말. 네. 근데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는 나중에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좀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도 빵도 좀 나눠주고 싶고 자기가 이 빵에 대해서 어떤 센세이션함을 일으켜보고 싶대요. 네. 네. 네, 정말 일으켜보고 싶대요. 그 찹쌀떡 같은 경우도 거의 한국에만 있잖아요. 네. 네. 이 모찌라고도 하지 뭐 일본에도 있지만, 근데 네. 이것을 전 세계적인 어떤 좀 그런 브랜드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네. 근데 부모님은 뭐라 그러냐? 아니다. 아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유아교육과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부모님하고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가면 문 딱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하기가 싫으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부모님들을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송하성 목사님, 교수님.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요. 네.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는 누가 뭐라 그래도 1번은 내가 좋아하는가, 그죠, 내가 원하는가, 그게 원칙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윗사람들이 해서 하는 것을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내가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는요 벌써 30년, 5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공부 잘한 사람들이 선생님 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선생님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은 좋지만 지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뭐 스마트폰 장사한다든지 맞습니다. 유튜버로 나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회가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노래를 잘 못한다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서 노래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싶어요.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지가 우선순위 1번이라면 두 번째로는 내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지, 네. 세 번째로는 뭐 그것만 갖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만 그거 하면서 좀 돈이 되는지, 그렇죠. 돈이 되는지도. 왜냐면 내가 나이가 10살 20살 때까지는 모르겠지만 40살 50살 돼서도 엄마 돈 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뭐 밥값이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 정도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대학이고 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돈 되는 것도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다면 그건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지, 그렇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가세요. 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네. 의사가 되신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적으로 좀 살아보고 싶은 거죠. 성경적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 그 마을을 돌아다니실 때에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네. 그리고 그들을 고쳐 주셨잖아요. 네. 네. 뭐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신 게 아니라 정말 헐벗은 자들, 세상에서 정말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네. 그들을 만져 주셨던 것처럼 이 목사님도 내가 의사가 돼 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의사가 됐습니다. 네. 중국에서 네. 한의학도 받으시고 네. 일반 의학 박사도 되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그러다가 이분이 어디를 가셨냐면 필리핀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네. 필리핀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한센병,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죠. 네. 문둥병자들, 한센병자 촌으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한센병자들의 고름을 빨아주고 네.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지금 그래서 세계에 있는 한센병자들을 막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치료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 겸 또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금방 우리 송하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간호사가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안경망학 뭐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 미디어 학부, 또 뭐 관광, 또 여러 가지 스포츠 레저, 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어학 있는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그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을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다 그 직업 선택의 3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거. 네. 뭐 이 세 가지는 맞는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저는 어떠한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모델이죠. 하나의 모델. 네. 그 모델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내 모델이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지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목표 지점을 설정을 하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면서 업이라고 직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거를 저는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번이 바뀌던 20번이 바뀌던 100번이 바뀌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거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는 세계 인권 운동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국제 엠네스티에다가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현장을 사진이라든지 실제적인 내용으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현실을 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업을 네.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도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긴다.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이 일에 대하여 잘 충실히 해내며 그 업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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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하는 식으로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릴 때가 생각납니다. 네. 어릴 때 제 친구 중에서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 네. 친구 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이제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를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시대가 지났잖아요. 네. 완전 바뀌어가지고 아까 우리 송하성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뭐 공부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걸로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내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망했구나. 어떤 학생들은 저에게 과제를 한 거 보니까 제가 좀 늦깎이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들 굉장히 칭찬하면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30대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저는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거를 하다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왜?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학생들 존경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잘못됐다, 지금 내가 있는 길이 좀 때로는 아닌 것 같다, 네. 아까 우리 이영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괜찮아요. 다른 길 걸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비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네.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저의 경험상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직업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뭐 요즘 뭐 실업자들도 많고 너무 힘들잖아요, 직업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힘든 단계를 거칠 때 딱 한 분,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 한 문장을 보냈어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니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엉엉 울었어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가 있죠. 직업은 네가 고르고 네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네. 직업은 내가 주는 거야. 음. 그래서 직업의 의미를 보면 사실 vocation이라는 용어잖아요. 네. 부르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다. 그러니까 직업이 사실은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걸만한 가치가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러서 콜링하는 거예요. vocation. 그래서 불러서 그 자리에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이 내 인생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래서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네. 직업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에이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진짜 정말 짜증나고 힘든데 내가 이렇게 살아. 이것이 나의 직업의 그 소명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그 직업을 살아갈 때 오늘도 보람되다. 오늘도 감사하다. 오늘도 내가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직업을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영희 교수님. 저는 균형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잘하는데 뭐 싫은 거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좋아하는데 못하는 거 그것도 평생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잘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도둑질이에요. 안 되겠죠. 그거 역시 사회적으로 기여가 가능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어야겠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고 좋아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도 안 되겠죠. 네. 균형을 밸런스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밸런스를 맞추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 이 직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대학이 그 뭐 직업 배우려고 들어오는 직업 훈련소 마냥 이렇게 변환되게 굉장히 원망이 생기고 열받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자리 얻으려고 일하려고 대학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가갖고 일하면 되지 뭐하러 대학교 나와 들어와갖고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 저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 몸을 갖고 태어났고 이 정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이런 목표점이나 지향점이 있은 다음에 네. 그런 것을 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직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놓이든 그 자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광야나 혹은 궁궐이나 안락한 집이나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바일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처럼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자도 고운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오손도손 즐거운 자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먼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이 업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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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백성문화대학교 모든 학우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들을 갖고 그 직업을 통해서 행복하고 재밌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과제 좀 내볼까요? 네. 제가 과제 낸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긴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어떤 그 뚜렷한 비전과 어떤 그 직업, 장래 희망,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었지만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나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직업,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통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나는 과연 무엇을 이뤄내고 싶은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굳이 여러분 지금까지 과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뭐 과제 때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신기하죠? 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 과제 뭐 오늘은 저희들 그냥 이렇게 같이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좀 캠퍼스에서 만나면 참 좋겠지만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네. 여러분 아무튼 과제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한 두세 줄 정도 짤막하게 뭐 써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 백석톡으로 교수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과제 하나 내고 싶은데요. 과제요? 예, 네. 내세요. 그 여러분들 그냥 난 어떤 인간이 되고 싶다. 이걸 쓰면 좋겠습니다. 그냥 짧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네. 네. 제출은 아니죠?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냥 거기에다 한번 써보시길 예, 바랍니다. 내려면 내시고 말라면 네.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